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. 이런 곳이 정말 존재했고, 지금 예레바탄 사르나티 뮤지엄, 아마 제가 돈 내고 입장하는 것은 이스탄불에서 이제 처음이고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. 이틀 동안 오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 그 고대 물탱크는 꼭 한번 봐야죠. 그래서 요금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190리라네요. 한 19,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와, 고대 그 물탱크로 들어왔습니다. 역시 기둥이나 이런 거는 아크 형태로 잘 돌을 쌓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렇게 보이고요. 조명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둡게 나오는데 예레바탄 안에 저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. 물탱크를 위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기둥은 뭐 옛날 양식이고 뭐 거의 그리스와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만 있다고 봐야 되겠죠. 비잔틴 제국이니까, 로마니까 그리스를 여기도 숨겼을 테니까요. 도리스 양식, 가장 오래된 도리스 양식으로 된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입장하면서 이렇게 안의 모습이고요. 이렇게 바로 그 한 지하 1층 정도 되는 곳에도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식별하실지 모르겠지만 물이 지금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기둥들 사이로 밑에 지금 물이에요. 지하 1층에서 내려다보는 저장 탱크의 모습이죠. 저는 이게 이 안쪽에도 이게 물인지 잘 몰라서 지금 이게 물입니다. 물. 이렇게 물에 비친 저 천정의 모습이 나는 지하로 더 내려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물에 지금 천정이 이렇게 비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. 일부 저 기둥의 양식은 이게 그 코린트 양식이거든요. 코린트 양식, 변형된 코린트 양식, 이게 코린트 양식이 정확합니다.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, 그러니까 기원전 한 300년 정도의 사람이잖아요. 그때의 그 양식이거든요. 그게 이제 로마로 전파돼서 지금 계속 비잔티움, 동로마에도 전파된 그런 양식이라고 볼 수 있죠. 근데 지하에 이렇게 물을 가둬서 동로마 시민들한테 제공했던 이런 물탱크가, 아름다운 물탱크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뭐 흥분되고 멋집니다. 와. 사방으로 이렇게 지하에 물을 가두는,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그 빗물이나 이런 게 고여가지고 이 기둥만큼 차오를 정도로 많을 때는 뭐 이렇게 잠겨 있을 거잖아요. 그럼 이 물을 빼가지고 이제 그 동로마 시민들이 먹는 거죠. 특히 전쟁 때는 밖에서 어떻게 물을 공수를 못하니까, 또 여기는 또 흑해 바닷가잖아요. 아까 그 비잔틴 월이라고 성벽을 봤잖아요.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적군들하고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안 내부에 물 저장 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도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. 여기도 지금 천장을 보면 아까 그 도리스 양식에 의해서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코린트 양식인 걸 알 수 있죠. 가장 늦은 그리스의 그 건축 양식 중에서 도리스, 그다음에 끝이 말려져 있는 롤 모양의 이오니아 양식에 의해서 지금 코린트 양식이네요. 와, 이렇게 물을 가둬놨다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,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. 이런 곳이
정말 존재했고 거의 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남아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거기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게 또 현대 작가 미술품들을 이렇게 물 위에다 띄워놨네요. 이런 것도 참 창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마 그 기둥 양식이 이렇게 다른 것은 글쎄요, 또 오른쪽이 더 먼저 생겼다가 왼쪽이 생겼는지 그건 그냥 전체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니까요. 수시로 이 탱크 안에 조명이 바뀌는데요. 또 안에 또 이렇게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또 전시하고 있고, 조명이 바뀔 때 또 다채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는,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. 이 정도 규모로 물을 저장했다고 그러면 아마 물에 대해서는 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그 느낌이 지금 이스탄불은 늦가을 같은 느낌인데, 밖에는 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하고 그랬는데 안에는 습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덥습니다. 지금 휴미드하네요. 굉장히 좀 더워요. 뭐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축구장 한 몇 개 규모 정도 될 것 같아요. 뭐 이스탄불은 다시 와보고 싶은 또 도시지만 이 안은 또 제가 언제 들어온다는 또 보장이 없잖아요. 참 가슴에 새기고 눈에 담습니다. 또 실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틀릴 수가 있는데, 거의 뭐 한 100m가 뭡니까? 100m보다 훨씬 한 200m 정도 이상도 될 것 같은, 지금 저는 이제 마지막 끝 벽 부분까지 와 있는데요. 여기서 처음 들어오는 입구 쪽을 보면 굉장히 머네요.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로마를 어떻게 보면 서양사에서 물론 그리스와 로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, 고대 국가에서는 정말 이런 시스템을,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시스템을, 현대에도 지금 현대에 내놔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이런 수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게 한 거죠. 일부 기둥은 이렇게 기둥을 깎을 때 조각을 한 기둥이 있고요. 그 위에 가장 화려한 주단은 코린트 양식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조각이 아니라 녹아내린 것 같은, 제가 지금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 있습니다. 제가 로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학생 시절에 그 콜로세움의 외벽을 만질 때만큼 그 전율이 일어나면서 닭살이 돋는 걸 느꼈는데, 2000년 전 사람들이 그때부터 만약 깎아 놓았을 것 같은 이런 그 벽을 제가 만지고 있네요. 그 시대 누가 여기를, 어떤 속공이 정을 들어서 이 기둥을 내리 찍었을까요? 그분의 손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아름다운 조각을 볼 수 있고요. 기둥은요, 물이 새고 있네요. 이게 아무래도 지하이다 보니까 일부 기둥은 이렇게 물이 새고 있는 것도 좀 보이고요. 근데 이 정도 지금 그 완벽하게 지하에 치수 시설을 해놓은 거 보면 감탄만 나옵니다. 감탄만 나오고, 이 깨진 기둥의 조각 잔해마저도 내가 역사 속을 거닐고 있고 역사 속에서 같이 살아서 숨쉬는 것 같은, 그냥 제 자신이 역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현대 작가의 작품들과 이제 공존합니다. 처음 들어오던 입구 쪽으로 나와 있네요. 19,000리라가 전혀 아깝지 않은,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구경이었네요. 저도 강력히 권합니다. 아야 소피아, 블루 모스크,
그다음에 여기는 꼭 와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좋은 구경하고 돌아갑니다. 예레바탄이 아까 그 소피아 성당 오른쪽 저쪽에서 지금 이 노란 건물 그 아래에서 들어갔는데 이게 나올 때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이쪽으로 나오네요. 이쪽으로. 와.